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인 이벤트는 항상 처음에 나올까요? 맨 끝에 할까요? 맨 끝에 하죠. 자, 맨 끝에 제일 중요한 코너죠.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여러분이 알아야 할 뉴스 저희가 간략하게 전해드리는 코너 정면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축하합니다. 미 대선 축하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예. 제가 왜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김영민 아나운서가 트럼프 지지자인가? 그게 아니고요. 뭐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요. 역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지. 아니 뭐 비판을 하든 뭐 뭐를 하든 방향성이 잡히는데 야 요게 좀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잘못하면은요 이게 많이 좀 격차가 적으면 한 2주 그러면 걸려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이제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4일 걸렸어요. 최종 결과 나올 맞습니다. 때까지.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아주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 대통령 근데 뭐 좀 아무래도 좀 이거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관세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이 제일 문제죠. 또 이 뭐 둘이 뭐 러브레터를 주고 받았다는 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좋은 메시지죠. 협력. 그런데 트럼프에게 협력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일종의 비즈니스 딜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미국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낯설음 이런 것도 전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뭐 하여간 결과는 받아들여야겠죠. 자, 우리나라 얘기해 봅시다. 네. 그 정부가 그린벨트 풀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어제 발표했죠, 이거. 어제 그죠? 어젠가 오늘인가?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모든 뉴스가 지금 미 대선으로 정신이 없어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일은 뭐냐면 윤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으로 이제 모든 뉴스가 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또 그렇죠. 결정이 되면은 또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틈새 시장을 제가 공략하러 왔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는 주택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올해 초에 그린벨트를 풀겠다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세웠는데 그때는 신규 택지 2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또 88 부동산 대책 때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올해 5만 가구, 내년에 3만 가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그린벨트를 푸는 지역이 어디가 될까가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원지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시의 대곡 역세권, 의왕시 오전 왕곡동, 의정부시의 신곡 용현동 일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10km 이내 가까운 지역들로 지정이 됐고요. 서울에 2만 가구, 경기 일대에 3만 가구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정부가 이 주택 공급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로 12년 만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데 서초구에도 이제 뭐가 들었으네? 이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 노른자 땅인 서초구에 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정해지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했던 곳이 자곡동, 세곡동, 유련동인데 그 바로 인근입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노른자 땅, 뭐 또 상급지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또 2만 가구급의 미니 신도시가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 접근성 뛰어나고 근처에 양재나 판교 같은 업무지구도 있어서 여기를 첨단 산업이나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지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살게 되느냐?
이 지역에 공급할 2만 가구 중에 절반 이상 1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 2로 공급이 되는데 원도 있어요 이거? 원도 있나 봐요. 파트 1, 파트 2 네, 무슨? 파트 2인데 예. 이게 미리 내 집이라는 정책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신혼부부가 거주를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여기 살 수 있고요. 2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에 시세보다 80~90%가량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 네. 분양을 받는다고? 뭐 어쨌든 좋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게 이게 금방 될 것 같죠. 이게 예상 외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하는 과정에서 밀고 땡기고 뭐 거기에서 뭐 못 팔겠다 막 더 달라 막 이런 식의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의외로 길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부는 뭐 빨리 뭐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가장 중요한 건 투기 수요가 여기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투기 수요 몰리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가 그래서 이 발표하고 나서 후보지랑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직원이나 업무 관련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우려가 돼서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 대상으로 토지 소유 현황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명이 후보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으나 2010년에 증여로 취득을 한 곳이라서 이 부분은 투기 개연성과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또 추가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의심거래 정황이 앞으로도 나오게 되면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커피 한 잔 먹고 다 드셨네요. 물을 안 탔어요. 네. 근데 이 커피값이 싸지가 않은데, 예? 근데 이게 좀 사실 우리나라 커피값이 제가 볼 때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미국보다 비싸다고 저는 느껴지기는 해요. 교수님 오늘 사 드신 커피도 5,000원 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도 오늘 마신 커피 4,500원짜리였는데 이 커피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73% 이상이 커피와 음료 가격이 비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이 되는 건 아메리카노는 한 2,600원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실제로 프랜차이즈의 평균 가격을 내봤더니 아메리카노 평균 3,001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10%가량 비싸고요. 더 나아가서 뭐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거는 소비자들 생각보다 30%가량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교수님도 드신 그 땡땡. 네, 땡땡, 별다방 예. 여기도 지금 최근에 또 아이스 음료 가격 올렸고 업체별로도 가격 차이가 좀 상당한 걸로 나타나서 커피 한 잔 사 마시기가 참 힘든 요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스턴트마저 올리는 모양이에요. 인스턴트 커피.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커피 마시기 부담스러우면 카누 브랜드를 말했네.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어쩔 수 달달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카땡 그런 거 있잖아요. 디테일 조금 아닙니다. 네, 그런 인스턴트 커피 간편하게 많이들 타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믹스 커피 분야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이 다음 주부터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평균 8.9% 인상이 되는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원두는 사실 전량 수입을 하는데 원두 가격이 4년 동안 3배가량 올랐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믹스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전반에서 가격이 오르는 커피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 올릴 가능성이 상당해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됐으니까 더 오르겠네. 그럼 강달러죠. 예. 예. 아이고 이게 참. 근데 오늘은 그렇게 입고 안 추워요?
이 위에 보통 또 코트. 코트 입고. 예. 근데 오늘은 저도 조금 춥다는 생각이 조금이요? 들더라고. 너무 추웠는데. 오늘 뭐 서리까지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경기, 수원에서는 작년보다 이틀 빠르게 또 평년보다는 9일 늦게 첫서리가 관측이 됐고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도 첫서리가 내렸고요. 경북 안동도 작년보다 한 2주 가까이 늦게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강원 춘천시 신부급 쪽은 첫서리는 물론이고 첫 얼음까지도 관측이 됐는데 사실 워낙 날이 포근하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엄청 추운가 보다 싶지만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한 1에서 2주가량 늦게 첫서리가 내렸더라고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온도가 5도 정도로 시작이 됐었고 또 강원, 대관령, 철원, 파주 이런 지역은 영하권까지도 날씨가 떨어졌습니다. 충북 충주도 영하 1.2도까지 기록했고요. 다행인 점은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는 덜 춥겠다라는 점인데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로는 기온이 좀 오름세로 돌아서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너무 서정적으로 네. 첫눈이 언제 온대요?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대요. 기상청이 지금 중기 기상예보까지 보고 있는데 예. 당장은 모른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